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이번 주말은 참 고단했네요, 저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저축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겠죠?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축률이 최고치입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올해가 다 갔습니다. 예,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400명대로 줄긴 했으나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전망이에요, 이대로라면. 왜냐하면 이제 곧 수능이에요. 수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모이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겠죠. 네,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1번은 대체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 네, 조금 아쉬운 영상이죠. 제가 제약바이오 시총 변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다 만들고 다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다시 만들어 올리는 건 또 본분들이 똑같은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영상 외에 이제 TMI 정보가 좀 있는데요.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바이오 총 시총 규모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 시총 규모가 8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8조였어요. 2002년에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 1조 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267조가 되어 있더라. 바이오 시가총액은 18년 동안 94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같은 비율로 사줬으면 지금 94배 상승했다는 겁니다. 뭐 상패한 종목도 있고 뭐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자. 약 100배니까 1억 치를 사놨어요. 1억 치를 2002년에 바이오 종목 똑같이 다 샀어요. 그럼 지금 100배가 뛰어 있다라는 겁니다. 100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은 2002년부터 이번에 2020년까지 4.5배가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지금 돈이 투입되는 규모가 보이시죠, 여기서? 쭉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의 계열사 규모인데요.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3사를 지금 현재 1위가 3바였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3사를 다 더하면 전체 3위다. 예, 약 69조입니다. 1위 삼성전자가 407조, SK하이닉스가 72조, 그 다음에 셀트리온 3사가 69조입니다. 3위 LG화학이 57조니까 셀트리온 3사가 결국엔 시총 3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신저가 아니지 네이버 그 챗이나 메일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상 뭘로 만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게 그 캡처한 거예요. 이벤트들을 다 적고요. 그리고 중요 이벤트들을 다 인포그래픽스화 하고요. 타이밍을 다 맞춰서 재생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로 편집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강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했고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샜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 결과 만들어냈고요. 아, 근데 좀 아쉬워요, 계속. 가계 저축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역설, 가계 저축률 21년 만에 10% 넘을 듯, 코로나로 지갑 닫은 가계, 2020년 저축률 크게 오를 듯이라고 하는데요. 저축률이랑 주식시장은 무슨 관계일까요? 예. 돈 안 쓰고 통장에 많이 넣으니까 주식시장 꼬라박겠지. 이제 곧 하락하자 라고 하는 분들 많겠죠. 이용대 하는 조사 총괄팀 과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돼 높아진 가계 저축률이 고착화되면 가계 지원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양 체계 효과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자, 지금 저축률이 1994년부터 보시면 와, 1994년에 가계가 20%를 저축했어요. 대단합니다. 거의 다 저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2002년에 1%를 찍었습니다. 이땐 저축을 그냥 아예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축률이 떨어질 때 주식시장은 그냥 지지부진 했습니다. 지지부진 하다가 저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요.
저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요. 지금 현재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주식시장을 띄운 게 외국인의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저축률이랑 외국인은 관계가 없죠. 외국인이 또 사재 끼고 있기 때문에 판 개인들이 저축을 했을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상관관계는 있어요.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583명 최대치를 찍고 3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1000명을 넘어간다거나 하루에 1000명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거는 새로운 팬데믹이에요. 우리나라 에피데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의 확산인 겁니다.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 583명을 넘지 않은 채 좀 관리가 잘 된다면 좀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락다운이 걸려서 우리나라 막 전체가 닫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그 지켜보고 있던 돈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투매가 발생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조정 크게 보인 종목들 위주로 볼 거예요. 경계는 계속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경계는 거의 풀렸어요. 경계를 극대화하다가 좀 풀었습니다. 왜냐? 지금 신고가로 들어갔잖아요.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코스피가 2260, 코스닥이 760을 이탈하면 경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단계는 아니죠. 지금 만약에 코로나나 뭐 다른 악재로 세계를 흔들 만한 악재가 아니고요. 그런 악재가 발생하면 돌파한 구간에서 반드시 반등할 겁니다. 진짜 반드시 반등해요. 상승론자와 폭락론자인데요. 바꿔 말하면 상승론자는 보유자, 폭락론자는 매도자, 매수 대기자, 공매도 인버스 한 사람, 그냥 훈수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진짜. 사실 뭐 폭락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폭락한다는 애들은 다 매수 대기할 애들인데 폭락론자가 많다는 건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상승한다, 상승한다. 주식시장은 곧 뭐 5천 찍는다, 코스피 5천 찍는다 이런 얘기만 도배되고 있으면 전부 다 샀다는 거죠. 그럼 살 사람이 없잖아요. AI 테마주가 슈팅 가능합니다. 지금 AI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이게 아비안 인플루엔자라고 조류 독감입니다. 조류 독감. 뉴스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요. 분리수거.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 백신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외신입니다. 지금 땡스기빙 데이이니까 그 추수감사절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접촉을 하겠죠. 그러면 확산이 더 거세질 수 있으니까 백신이 적기에 도입돼야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뭐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모더나랑 화이자는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 임상을 한다고 했으니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를 못했죠. 파월이랑 문우신이 약간 대결을 한다. 페이스 오프. 대면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지금 파월 의장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문우 씨는 어떤 말을 할지 좀 봐야겠네요. 그럼 지금 사실 공화당이랑 민주당 구도를 보면 5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서 줄 리가 만무하죠. 지금 상황에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만약에 힘들어하면 정치 싸움을 접어두고 국민 우선으로 정책을 드라이브 하긴 합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차 경기 부양책은 표류는 하겠지만 머지않았다. 머지않았다. 오펙 플러스가 만난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라고 하면 오펙에다가 다른 나라들까지 더한 거예요. 러시아 같은 애들. 그 만나가지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공급을 줄일지 늘릴지 아마 줄일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줌의 투자자들이 지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줌 그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그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화상회의 같은 겁니다. 집에서 회의할 수 있고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거의 한 7배 올랐죠. 줌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팬데믹이 끝나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헛소리죠. 예. 오르긴 오르더라도 분명히 조정 줄 겁니다. 예.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인데요. 이거는 진짜 그 비트코인 같은 완전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달러 기반의, 여기 있잖아요. 달러 백트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달러 기반의 코인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데뷔를 하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때 리브라 악재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응당 리브라가 호재를 보이면 상승하는 게 맞죠.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내신입니다. LG화학이랑 SK이노의 배터리 소송이 극적 합의 가능할까? 지금 LG화학 분사 이슈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상승세가 거셉니다. 지금 배터리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진척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이 뜨거나 하면 지금 상승분이 꽤 크기 때문에 조정도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문 폭증하는데 라이더가 없죠. 점심땐 1km 이내만 배달한다. 지금 라이더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더는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비탄력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이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100%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로봇 배달이 꽤 빨리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럼 보험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지금 열나면은 진료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 받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취약계층이 진료를 못 받는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이랑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살만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산에 그때 막 신천지 때 취약계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긴급하게 전부 다 막 음압병실로 만들고 긴급 그 베드 다 설치하고, 뭐 너도나도 약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취약계층이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페이먼트 입법화 절차 본격화, 이거는 핀테크와 빅테크 관련주들 호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런 거.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보이는 거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의 역설, 가계저축률, 이거 얘기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일정 보시죠. 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지금 손도 못 댔어요. 다른 거 큰일이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없어요. 파월 의장의 증언이라던가, 그 다음에 문신 장관의 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건데요. 경제 지표는 예측치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안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지금 오늘이죠, 오늘.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일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중요한 일정이죠. 바이오의 큰 획을 그었던 종목입니다. 신라젠. 지금이야 비리비리하지만 시총이 7조를 넘었던 그 회사예요. 그 제약바이오 시총 역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이오 시총. 그다음에 공인 인증서 폐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요일이죠.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정규 시장이 10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9시에 막 호가창 켜놓고 가즈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시간씩 밀리고요. 자, 그리고 혈액학회가 11월 5일이고요. 미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혁신 성장 대전이라는 행사가 다가오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약간 컨퍼런스 같은 겁니다. 이 지표들에 대해서 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하지 말까 그냥? 글로벌 증시입니다. 자, 다우존스가 결국엔 신고가를 찍고 있죠. 신고가 찍고 있고, 나스닥도 신고가 찍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유럽 빼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유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했죠. 유로존도 지금 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유로존도 이제 좀 있으면 신고가를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해도 아마도 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게 맞죠. 여기서 횡보박스 최소 횡보할 거다. 이거 횡보박스 뚫었죠. 전 최소 횡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뭐 이 정도면 추세가 상승 추세 완성했죠. 이게 바닥이니까 이 추세가 견고하다면 아직 상승폭이 남았어요. 근데 신고가 종목은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때리면서 갑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났죠.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상승 추세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은 견조하다. 유로존만 좀 크게 반등이 좀 좋을 것 같다. 유로존은 특성이 관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코스피 신고가 기록 중이고요. 최고점 대비 뭐 떨어지지 않았죠. 최고점이 갱신됐습니다. 이제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약 7조를 샀습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7조를 샀어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기타 법인도 같이 팔고 있긴 합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아마 3월까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까지 줄 것이고 대차 잔고도 계속 줄죠. 대차 잔고 이 초록색 대차 잔고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차에 간 걸 돌려준다는 거죠. 대차 수수료를 내기 싫은 거죠. 대차 수수료를 내기 싫거나 아니면 증시가 상승하니까 지금 빨리 공매도 상환을 해야 된다. 가파르게 상환하면 자기들이 난리가 나니까 조금씩 상환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상환은 어차피 이게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것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환할 거고요. 3월까지. 그러면 증시가 떨어질 일은 없다.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 공매도 상환을 급하게 하겠죠. 그러면 하락폭이 제한되고 거기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섹터의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반드시 또 조명을 받겠죠. 그 한국형 뉴딜 관련주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들을 보시죠. 뭔가 화면이 끊긴다. 불안하게. 네, 지금 달러도 거의 신저가 영역이죠. 신저가 영역이고 유가도 결국엔 20주선 돌파했죠. 요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유가는 전 계속 최소 행보, 유가도 최소 행보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달러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지금 현재 추세로는 상승하기 쉽지 않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M1, M2 통화 뒤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위안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DXI가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펜트업 수요 때문에 한 번에 상승했었고 지금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주선이 오면 반등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BDI도 지금 현재 그 상하이 그 운임지수가 폭등했고 BDI도 뒤늦게 상승하죠. 저는 현재 펜옵션을 사장님이랑 저랑 둘 다 가지고 있지 않고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PMI는 지금 반등한 뒤로 업데이트가 이제 곧 되겠죠.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때 거의 또이또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반등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여기서 막 PMI가 추세 타고 뭐 60, 70, 8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아마 여기서 루트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본원통화 계속 상승 중이죠. 협의통화도 계속 상승 중이죠. 한국협의통화도 상승 중입니다.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지만 높은 확률로 상승하고 있을 것이다.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통화 발행량이 줄어들 때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리먼 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하게 좀 옆으로 가면서 상승합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돈은 계속 찍어낼 겁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돈을 그냥 투자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도둑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똑같은 걸 또 찍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형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좋아 좋아 좋아라고 하는데 옆에 놈이 인형을 하나 만들어 와요. 또 만들어 와요. 인형이 3개가 된 거예요. 희소성이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똑같은 겁니다. 돈도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을 똑같은 걸 찍어내고 있습니다. 쟤들이.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그 상승을 했는데 연준이 매입하기로 한 양의 거의 5%도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전 대차 대조표도 점진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예, 근데 지금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때 하락할 때도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연준이 말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야? 여기까지고요. 예.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툴이 왜 이러죠? 야, 꺼져. 왜 안 돼?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못 찍은 거 그거 만들고 잘까 그냥 잘까 고민이 되네요.